안녕하세요. 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지난번 셀프 염색하는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됐다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의외로 전 세계에 한국 미용실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해외에는 또 미장원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이게 한국 사람 머리 못 자르는 곳도 있고요. 저는 전문적인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아니지만 나름 배운 것이 있어서 제 머리에 적용되는 염색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 머리 자르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러면 이제 헤어 섹션을 끝마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어려운 시즌을 지나면서 미용실 가서 마음 편하게 앉아있기도 힘들 때 이렇게 긴 머리 정도는 제가 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용실에 가서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동네에 단골 미장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미장원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헤어스타일리스트랑 좀 친해지고 내 머리를 여러 번 하면 그분이 제 헤어스타일을 알고 점점 더 나은 스타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미장원, 한 번은 저 미장원 이렇게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자주 바뀌면 굉장히 실력 좋은 헤어스타일리스트도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좋은 머리로 머리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약간 처비 컷으로 레이어가 삐뚤삐뚤한데 저는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머리가 잘려져 있는 게 싫거든요. 근데 대부분 헤어스타일리스트 분들은 손님이 미장원에서 나갈 때 머리를 삐뚤삐뚤하게 해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굉장히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제가 미장원 오픈 컨설팅을 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나이가 50대에 되니까 그 수많은 미장원 경험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성격도 좀 급해서 어디 오래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제가 제 헤어스타일을 나름 찾은 건데요. 스킨케어도 스킨케어지만 이게 좀 외모가 괜찮아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진짜 구할이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머리빨이죠. 머리빨도 점점 세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탈모 걱정, 그 다음에 흰머리 걱정, 간신히 이제 염색해서 메우고 있고요. 이 머리를 지금 제가 자르고 있는데 너무 머리가 더 숱이 빠지거나 아니면 흰머리가 더 늘거나 그러면 이렇게 긴 머리 사실 저희 나이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단발 정도까지는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긴 레이어드 머리를 유지했을 때 편한 점은 이 머리 길이가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르기에 가장 편한 머리 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을수록 자기가 자르기가 힘듭니다. 제가 집에서 식구들 머리도 좀 잘라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미장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짧은 머리일수록 그냥 미장원 가서 자르셔야 합니다. 이런 긴 머리들은 사실 미장원 그렇게 자주 안 가도 되잖아요. 한 두세 달 길러도 되는데요. 머리가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좀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면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길이를 줄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트림을 매달 해주면 훨씬 가뿐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머리숱이 이렇게 없고 푹 꺼질 때 머리를 약간 가볍게 해서 드라이가 잘 되게 좀 띄우면 좋은데요. 레이어드를 또 너무 잘못 넣으면 사람이 굉장히 붕 떠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 머리 자르는 방법은 이렇게 배우신 분들의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나름 생각해서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한데 또 미장원이라는 게 가고 싶은 미장원이 또 예약이 돼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한나절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때, 또 근처에 한국 미장원이 없는 분들, 너무너무 머리가 무거운데 한번 잘라볼까 싶지만 언뜻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구를 설명해 드리고요. 요 기초 머리 자르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고 제 머리를 실전 케어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 3주 전에 한번 자른 거거든요. 요 길이를 제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길이를 유지하면 자르기도 좋고 또 리터치는 이 위에만 바르니까 그냥 염색도 간단하고, 또 머리를 이렇게 하기 싫을 때 이렇게
롤러를 말고 잘 수도 있어서 제가 이 길이를 고수하는데요. 또 언젠가 흰머리나 탈모 상황이 더 심해지면 제가 그냥 어느 순간 확 포기하고 그냥 짧은 머리에 또는 뭐 이렇게 파글 머리로 다니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헤어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뷰티 쇼에 가면 하나씩 사는 거예요. 사실 장비는 다 있습니다. 뭔들 없겠어요, 이 나이에. 이것도 어디 쇼에서 받은 건데 이 안에 이 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빗기만 하면 머리가 잘라지거든요. 수치는 용으로 아주 좋은 그런 가위고요. 미용실용 가위를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길고 이 정도 짧은 길이 아무 사이트나 미용 가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1, 2만 원대로도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걸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배우신 분들처럼 잘 할 수는 없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게 수치는 가위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가위가 듬성듬성 올이 나가는 가위죠. 그러니까 이걸로 수술 치는 가위인데 사실 이것만 있어도 이게 상당 부분 수술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위로 머리를 안 잘라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제가 엠마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머리가 긴데요. 제가 이 친구 머리로 기본 컷하는 방법과 제가 컷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리고 청소하기 쉬운 바닥에 가서 제 머리도 한번 트림을 해볼게요. 이 헤어는 섹션이거든요. 사실 섹션을 잘 잡으면 머리를 하기가 쉬운데 머리를 이렇게 앉아서 자르면 삐뚤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귀신머리를 하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 머리라면 놀라지 마세요. 귀신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자른다고 봤을 때 이 친구는 저보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 한 10배 많은데 이렇게 섹션을 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 쪽 머리가 밖에서 보이는 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게 이마 쪽 머리예요. 그러니까 숙였을 때 내 앞에 보이는 커튼 같은 머리가 밖에 머리예요. 이 밖에 머리를 레이어를 너무 많이 치면 머리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머리는 레이어를 많이 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가볍게 볼륨감 있게 하려면 이 안쪽 머리, 목 있는 쪽 이렇게 뒤집었을 때 앞 커튼 말고 뒤 커튼, 이 목 쪽에서 내려오는 머리를 많이 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 머리가 많이 쳐져 있으면 그 밖에 머리를 살짝 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가볍고 레이어도 굉장히 가볍게 잘 나오거든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설명이 좀 그런데 이 머리를 한 가닥 잡아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를지 아이디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위로 머리를 싹둑 자르면 삐뚤삐뚤한 걸 저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머리를 가로로 자르지 않습니다. 미장원에서도 보면 머리를 세로로 잘라요. 여러 번 세로로 가위질을 하면서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가위를 쓰지 않고 치는 가위를 써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수술 치지 않아요. 이 위에서부터 수술 치면 머리가 붕 뜨고 굉장히 웃기거든요. 그리고 머리숱이 가뜩이나 없는데 저희가 위에서 수술 쳐내면 안 되고요. 이 턱선 아래 부분만 레이어를 내줍니다. 여기가 턱선 아래라고 봤을 때 레이어를 내고 싶은 부분을 또 이렇게 섹션으로 나눠서 잡으세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면 이렇게 레이어가 잡힙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레이어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숱이 쉽게 말해서 줄어드는 거죠. 이런 레이어드 내는 가위로 자르면 이게 일직선이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일직선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주고요. 디테일한 길이는 세로나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르면 절대 길이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세로로 머리를 잘라줍니다. 이게 여러 번 하면 결국은 맞게 돼 있어요. 이 앞머리를 좀 턱선으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도 양쪽 머리를 좀 더 짧게 레이어드를 내줍니다. 이렇게 세로로 머리를 맞춰줄 거예요. 제가 자른 지 2주 된 머리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일직선이 완전히 잘 맞지는 않았죠? 그때 그냥 대강 잘랐는데 제가 오늘 한번 꼼꼼하게 가위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촬영을 하면 어떤 각도에서 지금 찍힐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들었으니까 이 앞머리 쪽으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숙인 다음에 레벨을 맞춰서 자르고
또 이렇게 똑바른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서 조금 더 자르고 싶거나 아니면 삐뚤어진 부분을 이렇게 끊어내도 됩니다. 이 뒤도 머리를 이렇게 모아서 너무 삐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살살 잘라내셔도 됩니다. 이 긴 머리가 사실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저희가 질끈 묶을 수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트림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럼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머리숱은 없지만 또 이게 한두 달 안 자르면 머리가 확 무거운 느낌이 들 때 셀프 헤어컷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셀프 헤어컷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자응원 접근성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레이어를 덜 하고 싶은 머리를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 놓고요. 이 바깥쪽 머리를 먼저 레이어를 낼 거예요. 숱 가위를 가지고 이 레이어 내고 싶은 아래쪽을 잘라줍니다. 숱 가위로 레이어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턱선에 머리를 좀 더 짧게 위에서부터 레이어를 내줍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내줘요. 층을 만들어 주고요. 이마에서 내려오는 머리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레이어를 낼 거예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지 않고 아래쪽에서 조금만 레이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이 바깥이고 이쪽이 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은 레이어를 많이 내고 바깥쪽은 레이어를 조금만 내는 거죠. 숱 하는 가위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숱 가위로 그냥 레이어를 어느 정도 내줍니다. 이제 길이를 맞춰야 돼요. 일반 가위로 이렇게 세로 자르기로 길이를 맞춰줍니다. 너무 삐지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고요. 세로 자르기를 하면 길이가 맞아져요. 또 이렇게 다른 섹션을 잡아서 세로 자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 삐진 부분은 이렇게 가로로 잘라주고요. 세로로 길이를 맞춰줍니다. 이 반대쪽도 세로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삐진 부분만 잘라줍니다. 이렇게 세로로 여러 번, 대각선 세로로 여러 번 가위질을 하면 자연스럽게 레이어드 되면서 머리 길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턱선 라인도 잡아서 세로로 길이를 잘라줍니다. 삐지는 부분을 잘라주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모아서 삐진 부분이 없나 다시 보고요. 가위를 대각선 세로로 잡아줍니다. 길이는 거의 맞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자른 거고요. 머리를 감고 나서 한두 개 삐진 게 있으면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이제 이게 다예요. 간단하게 잘랐지만 굉장히 많은 머리가 잘라졌죠? 이거는 이제 청소기로 빨아들일 거예요. 어제 저녁에 머리를 자르고 샴푸를 하고 말리고 자고 아침이 돼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머리를 자를 땐 이렇게 환한 낮이 났더라고요. 어제 저녁 늦게 하니까 깜깜해서 잘 안 보이고요. 길이가 조금 짧아졌나요? 저는 랭스를 그렇게 줄이지 않거든요. 이게 트림을 할 때 어차피 좀 자르면 조금은 줄게 돼 있어요. 요만큼 한 2cm 정도 줄은 것도 같아요. 이제 디테일하게 삐뚤어진 데가 없는지 보면 좋은데 저는 그냥 이 정도에 만족을 하거든요. 그렇게 막 일자로 자세히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 길이를 맞출 때 먼저 이렇게 판고데기로 머리를 펴주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생머리라도 약간 웨이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길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김에 머리를 좀 잡아주기도 하고요. 이 앞머리만 볼게요. 이 앞머리가 제가 턱선까지 잡은 거거든요. 괜찮아요. 이 자세히 보면 조금 삐져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만 거울 보고 잘라주면 돼요. 삐져나온 것만 살짝 트림을 해줍니다. 사실 제가 이 앞머리는 턱선보다 조금 길게 잘라놓은 상태예요. 제가 원래 이 가르마 이쪽 머리는 턱선까지 하고
여기가 좌우가 약간 비대칭이라 여기는 좀 더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는 턱선 아래까지 한번 잘라줄게요. 먼저 역시 숟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만큼이나 지금 잘라낸 거예요. 제가 원래는 좀 길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걸 레벨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너무 두드러진 부분을 잘라내고요. 세로 컷으로 길이를 맞춰줍니다. 삐지는 부분이 없나만 잘라주면 그냥 턱선에 맞춰서 제가 자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볼살 가리는 용인 거죠. 뒤로 넘겨주기도 하고요. 긴 머리는 이렇게 잡아서 같은 레벨로 보고 삐진 부분이 없나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일자로 자르지 않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는 된 거예요. 한번 뒷머리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정도? 머리를 제가 이렇게 생머리로 다니지 않고 웨이브를 넣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정도 자르면 되고요. 긴 머리는 뭐 그룹보 말 수도 있고요. 아침에 간단하게 살짝 이렇게 웨이브 주기도 합니다. 웨이브 사실 넣어주면 끝에 일자 아니라도 잘 안 보이거든요.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흰머리 염색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다시 몇 개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든지 한 3주, 4주까지 버텨보려고 하고요. 한 올 한 올 지금 머리카락을 아끼면서 안 빠지게 하고 있지만 확실히 염색을 한번 하면 머리가 확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커버할 수 있을 만큼까지는 커버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 그냥 저는 머리를 간단하게 하는 편이에요. 앞머리로 보면 이렇게 중단발이고 뒷머리까지 끌어와서 보면 약간 긴 레이어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째 이렇게 가성비 좋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머리까지 스스로 자르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왜 궁하면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른바 저도 샵세권이라고 하는 막 미용실들 많은 곳에 살았으면 저도 머리를 잘랐다 길었다 막 볶았다 풀었다 컬러도 여러 컬러 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그게 좋은 한국 미용실 접근성 없는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이렇게 머리 자르는 법이 습득이 되었고요. 유학생 분들이나 이렇게 머리 관리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막 1년에 한국에 한 번 갔을 때 머리 하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음식도 하나도 할 줄 모른다면 전부 다 사 먹는 거에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용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헤어샵 갈 수 없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트림하는 법 정도 익혀 놓으면 이렇게 쉽게 트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요만큼 짧아졌는데도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요. 이 위에도 휑한 게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약간 길이가 잘라지고 제가 이 안쪽으로 레이어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머리가 약간 들뜨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희가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막 이렇게 들쑤시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어려움은 결국 지나가게 돼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고난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힘들 때도 일상의 끈을 꽉 잡고 기운을 내서 루틴대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염색하는 법과 이 헤어컷 하는 방법은 10년 동안 제가 터득해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탈모 관리하는 법은 이렇게 저렇게 좀 더 연구를 해서 같이 소중한 머리카락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금노아존의 노화를 붙잡는 뷰티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